만약에 질병이 있으시다면 어떤 거라도 질병이 있어서 조금 그 질병이 만성이고 나를 절망시키고 너무 길고 아프고 힘들고 나를 다운시킨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병은 육체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해방의 구예요. 해방의 입구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다시당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선거철인데 네, 다시당에 찍어주시고요. 다시당. 네, 절대로 선거에 나가지 않는 당 다시당입니다. 나갈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은 그런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시당 당수께서 조금 아파보신 줄 아는데, 저도 이제 나름 질병이 있는데, 질병에 처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질병을 이겨나가야 되느냐, 참 남의 병 얘기, 남의 죽을 병이 내 고뿔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의 병 얘기 들을 때는 그렇구나 이랬는데, 이제 나는 감기만 걸려도 죽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병이라는 건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철학적으로 어렵게 실존이라고 말하는데, 실존은 김병만 씨가 제일 잘 알아요. 네가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이게 실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이 되면 정말 다른 문제예요.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아픈 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감기 걸린 것부터 시작해서 잠깐 왔다가는 코로나 혹은 크게 후유증을 남기는 코로나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병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병을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네가 뭔데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는 제가 자기 병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냥 말할 만한 저도 동지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간단하게 제 병 이력을 좀 이제 읊어드리자면, 한 10년 전쯤에 대장암 한번 했었고요.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간 질성 폐질환이라고 좀 간단하게 이제 우리 다시당 채널에서는 그냥 호흡기 알러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폐가 섬유화되는 병 있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많은 분 돌아가신 그 병을 제가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 얘기하듯이 병 얘기를 할 상황은 저도 아니고, 저도 이제 어떻게 말하면 관리 중이고 어떻게 말하면 투병 중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최선의 자격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히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은 해방이다. 질병은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해방으로 가는 문은 열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병이 해방이냐? 무슨 질병학 개론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겪어봤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병 양상마다 그 병을 앓고 계시는 그 증상마다 정도마다 굉장한 개인적 스토리와 개인적 사정들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그건 제가 그 병들을 다 알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병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위안과 용기를 좀 나눴으면 이제 하는 생각이고요. 세상에 복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흔히 이제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오복이니 칠복이니 하는 그런 복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해야 되십니까?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건강해야 되고, 처복이 있어야 되고, 이 치아가 좋아야지 되고, 재물복이 있어야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질병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지만, 막상 왔을 때는, 또 하나의 복이 시작이 되는구나. 무슨 복이 시작이 되냐? 해방이라는 복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를 지금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세 가지 복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육체의 해방입니다. 육체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질병이 있고서, 보통 그렇잖아요. 질병이라고 그러면 그 병이 아니라, 그게 이제 환경이 병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환경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이 병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 암 같은 것도 그래요. 저도 암 했었지만, 암이 걸리는 것은 암이 이렇게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팍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식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혹은 대부분의 경우는 유해한 환경에서 오래 누적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암으로 이게 쌓여서 염증 질환 하다가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발견이 안 되고
축적이 되고 아니면 무시해서 내버려두면 그게 암으로 터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암을 대증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하듯이 대증적으로 도려낸다든지 필요하죠. 이것도 도려낸다든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막 방사선을 쏜다든지 막 이런 걸 해가지고서 암하고 앞에서 파이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 암이라고 하는 거가 시작되었던 기저에 있었던 환경이나 여기를 조절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정론이잖아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무엇으로 가느냐? 사람이 환경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환경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환경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이게 결론이 자꾸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나는 무엇을 금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 선택해서 잘못 몸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잘못된 것을 흡입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잘못된 환경 속에 있는가 잘못된 지나친 스트레스 환경 속에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뭐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 점검으로 들어가게 돼서 내 육체의 그 섭생 먹는 것이나 호흡이나 환경에 있어서 내 육체에 왜곡되어서 이게 좋은 거다라고 왜곡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건 단언하듯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되게 중독 지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으로 시작해서 중독으로 끝나고 죽을 때까지도 중독이 돼서 그렇게 무엇인가에는 중독이 돼서 살아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돈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 쾌락이나 섹스나 이런 거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성취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우울에 중독되고 많아요. 우울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감에 중독돼 있고 우울에 중독돼 있는 것도 중독은 중독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우울에 중독되는 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젖은 기저귀 같은 느낌이에요. 그 젖은 기저귀가 뭐냐면 그 어릴 적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느낌의 기억이 있거든요. 기저귀가 젖잖아요. 오줌 싸가지고 그러면 뜨뜻하다가 이걸 벗기가 좀 싫어져요. 근데 차고 있으면 척척하게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벗자니 또 되게 무섭거든요, 이게. 그래서 마치 그 우울의 기저귀에다가 또 따뜻한 오줌을 싸고 또 따뜻한 오줌을 싸고 이래가지고 비유가 좀 죄송합니다. 이거를 계속 이게 못 놓고 들고 있는 거 정면 승부 못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물론 뭐 유전적으로 우울한 분들도 있고 이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중독일 수 있는 거고. 토크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 떠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이틀 사흘 계속 떠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죠. 떠든다는 것 자체는 토크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이 해소라는 거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냐면은 중독이라고 하는 거가 인생의 큰 부분을 다들 차지하고 있고 인생을 끌고 가는 어떤 그 원동력 중에 하나라서 잘 사용하면은 참 좋은데 이게 내가 어떤 중독의 재미를 끌고 그거 되게 재미다 정말 중독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마약 떡볶이 그러면은 진짜 마약 떡볶이야라고 말했을 때 그 마약 떡볶이라는 뜻은 진짜 마약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약간의 중독성을 내가 양념으로 쓰고 있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마약 떡볶이가 되지 진짜 마약 떡볶이라서 아침 저녁 점심으로 안 먹으면 못 견뎌서 하루 종일 그걸 먹고 거기 매여서 산다 그러면 진짜 이건 중독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중독이라는 것을 애완동물처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를 키우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호랑이가 돼서 날 덮친단 말이지. 이게 이제 진짜 중독인데 중독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이제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식생활이 우리의 섭생이 상당히가 아니라 거의 99% 우리를 중독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귀로 들어도 모르다가 뭐 뉴스에서 얘기하고 이건 나빠요 저건 나빠요 뭐 이건 중독되고 저거는 몸을 해치고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뭐 어떻게 맛있는데 이러다가 사실 그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죽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뭐 수입산 밀가루 그러면 밀가루 수출할 때 밀가루에다가 또 살충제 치고 또 배 선적할 때 또 살충제 치고 내려가지고서 또 살충제 치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유통시키다가 기한이 지나서 유통기간 지나가면 부대자로 가르면서 또 살충제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이상하게 짜장면 먹었는데 막 온몸에 난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저같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한 번만 딱 살충제 친 거면 바로 몸에 문제가 이제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거 못 느끼는 건강한 분들도 사실은 건강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몸에서 살충제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게 누적이 돼서 이렇게 터진 병인데, 그거를 그렇게 먹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식생활이 상당 부분 중독 때문에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병이 아니면 때려주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떡볶이가 맛있어서 미치겠는데 근데 떡볶이 재료가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아요, 사실은. 좋은 재료로 만든 떡볶이는 좋죠. 뭐 라면도 좋은 게 아니고요. 하여튼 진짜 정말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쁘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사실은 평상시에 많이 먹고 살고,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고, 그러니까 살고 있으면서도 나 그거 줄여야 돼, 탄수화물 줄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저 뭐 다이어트적 관점에서 이거를 뭐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정말로 몸에 좋다는 거를 귀가 따갑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몸에 좋다는 걸로 건전하게 식생활을 관리를 골라서 솔직히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그죠? 어떤 사람만 그렇게 골라 먹던 거를 보셨나요? 주위에서. 병자. 어떤 병 있는 사람, 저같이 관리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밀가루 먹지 않아요. 예. 그 밀가루 먹는 경우는 어떤 것만 먹냐 하면은 뭐 한살림 같은 데서 나오는 우리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밀이라는 건 우리나라 밀이라고 무조건 밀은 죄가 없어요. 우리밀이든 중국밀이든 무슨 중동밀이든 밀이 딱 나올 때 이 밀하고 저 밀하고 얘는 죄가 있고 얘는 죄가 없는 그 밀은 죄가 없어. 근데 뭐냐면 이게 수출이 되는 과정에서 오랜 동안 유통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 살충제를 방부제를 넣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충제는 사람도 죽이거든요. 그죠? 우리 한국의 건국대 그 세계적인 권위자가 계시더라고요. 유독물질에 대한 그 권위자신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생물을 죽이는 것은 사람도 죽인다. 미생물을 죽이는 모든 것들은 사람도 미세하게 죽여나간다. 그래서 손소독제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많이 쓰는 손소독.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급해서 검증 없이 그냥 뿌려서 다 쓰고 있는데 저도 지금 3년 동안 미친 듯이 썼잖아요. 손에 바르는 거는 피부로 흡수되고 뿌리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정말 그 식탁에만 뿌렸어요. 이렇게 뿌렸는데 그거 이렇게 흡입해 가지고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독이 우리 몸에 쌓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관리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맛의 배신 같은 책 보시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게 드러나 있는데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닭 같은 경우에 원래 토종닭들이 사이즈가 요만하거든요. 토종닭 요만해요. 예, 요만한데 이 토종닭들을 3개월 안에 닭 가슴살만 거대하게 커지는 거대 닭으로 등치를 5배를 키웠어요. 유전자 조작으로. 그래서 3개월 동안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사료하고 항생제 투입해가지고 거대 닭이 갑자기 훅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로 닭이 불균형하게 자라나냐 하면 지금 우리 먹는 닭들이요. 불균형하게 자라나냐 하면 이 닭들이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닭장 안에 서 있다가 골절이 와가지고 푹 쓰러질 정도로 불균형 닭이에요. 지금 그 닭들이. 그러니까 그런 닭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런 닭고기가 어떠냐? 이게 공짜가 없고 거짓이 없는 거라서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토종닭은요. 그냥 정상적으로 이 마당에서 곡식도 이렇게 쪼아 먹고 그다음에 풀도 쪼아 먹고 이것저것 쪼아 먹다 보니까 영양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그 안에 이 닭고기 안에 영양이 굉장히 많아서 그 토종닭을 먹을 때 양념을 안 해도 백숙, 그래서 백숙 많이 해 먹었잖아요. 양념을 안 하고 백숙으로 만들어 먹어도 닭고기가 사람 입에 맛있어요. 맛있다는 게 뭐냐면 몸에서 땡기는 걸 먹는 게 맛있는 거거든요. 몸이 이 영양소 미네랄 들어와 그럼 미네랄 맛있고 비타민 들어와 그럼 사과가 맛있고 그다음 단백질 들어와 그러면 고기가 맛있고 뭐냐면 내가 땡기는 게 필요한 게 맛있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시장이 반찬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장이 몸이 땡기니까 이게 맛있게 느껴지는 거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따위 닭이라고 그래도 그 치킨 진짜 맛있는데, 그러면 그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냐면, 요즘 그 양계장에서 만드는 그 닭들이, 만들어내는 그 공장 닭들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등치를 팍 불린 유전자 닭이다 보니까 맛이 원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닭가슴살, 그 운동하는 분들 닭가슴살 이렇게 수수한 닭가슴살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먹으면 못 먹겠잖아요. 근데 토종닭을 닭가슴살만 양념을 안 하고 먹어도 토종닭은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긴 영양이 있고 여긴 영양이 없어요. 고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 거기다가 고춧가루 팍 뿌리고 기름에 팍 튀고 거기다 밀가루 팍 해가지고 또 후추 팍 하고 거기다 마늘 팍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맛으로 덮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연구원분들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덮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단짠을 만들어서 뇌를 교란시켜가지고 정신없게 만들어서 이걸 먹게 만들어요. 그래 먹으면 또 먹고 그런 게 어떤 거냐? 그런 게 치킨이고 그런 게 떡볶이고 이거 꺼버리고 싶으실 거야. 지금 맛있는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그런 게 치킨이고 그런 게 튀김이고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양념에 절인 그 오기라면 다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 너는 그런 거 안 먹냐? 예, 저는 그런 거 안 먹어요. 넌 그런 거 왜 안 먹냐? 아니 건강했을 때 그렇게 안 먹었냐? 건강했을 때 나도 뭐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안 먹게 됐냐? 아파서. 지금 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동지적 입장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질병을 대하는 태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평생 마음으로는 소원이었을지언정 육신이 약해서 육신의 유혹에 약해서 정말 그거를 컨트롤 못하고 먹었던 그 수많은 소세지와 콜라와 소세지 독입니다. 독약이에요. 공정 과정에서 엄청난 약품이 들어가요. 소세지 같은 게. 대장암 발병 5배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소세지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누적했던 그 소 수백 마리 그 소세지, 그 돼지, 저 치킨, 이런 나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공하느라고 뭘 집어넣어서 원래 영양 없어서 맛 없게 하는 걸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엉터리 맛을 만들어서 그 맛에 중독시키게 만드는 거대한 산업이 존재하거든요. 많이 팔아야 되니까 거기 찌들어 중독되어 있는데 저 그래도 지금 요새는 100kg 이하로 나가잖아요. 저 평생 30대 40대까지 100kg 이상으로 살았거든요. 지금보다 10kg 이상 위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나마 여기까지 내려온 게 벗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게 해준 게 누구냐? 암이에요. 암이에요. 10년 전에. 예. 암 때부터 사실은 진지하게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다음 그 먹는 거에서는 어지간히 거기서 벗어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에서 벗어나고 있냐면은 공기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양양에 와 있는 이유가 그런데 그렇다고 뭐 다 양양에 와서 뭐 사시라 뭐 이런 건 아닌데 그 미세먼지가 100, 200 밖에서 새빨갛게 떠도 그냥 그러고서 그냥 걸어 댕겼다고요. 걸어 댕기고 뭐 밖에 나가서 뭐 3시간, 4시간씩 걷는 거 좋아해가지고 걸어 댕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 간질성 폐질환, 폐섬유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국 쌓여서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의사가 이거 뭐 기침을 이렇게 오래 하시나 그러고서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밀 CT 찍어보니까 이거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나중에 이제 2번째 갔을 때 간질성 폐질환이 이 폐섬유화를 동반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는 열어서 봐야 된대. 그래서 제가, 아니, 잠깐만요.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입니까? 확진입니까? 그랬더니, 확진입니다. 그래서, 확진이면 열어보실 건 없고요. 제가 잘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잘할게요. 왜? 암을 해봤으니까 암은 이제 그 가짜 음식으로부터 가짜 맛으로부터 저를 각성시켜 해방시켰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친지들한테 그런 얘기를 우스개로 해요. 간질성 폐질환은 뭐 몇 달 안에 코로나가 폐섬유화를 일으켜가지고 2달 만에 죽은 고등학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도 몰라. 나 얼마나 삽니까? 그랬더니 모른대.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래요. 봐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이 병이 언제나 해방을 줬었기 때문에 지금 3가지 해방에 대해서 말할 건데 오늘 이제 첫 번째 해방 얘기입니다. 육체 해방이죠. 해방을 줬었는데 첫 번째 나쁜 음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서 내가 암 걸렸을 때는 대장암 걸렸을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제 신한테 제 주님한테 주님 10년만 이런 기도를 했어요. 10년만 10년 안 될까요? 10년 어떠세요? 10년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올해가 12년 차니까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후로 가짜 음식으로부터 내가 해방됐단 말이에요. 해방됐는데 이제는 뭐냐면 나쁜 공기로부터 해방의 차례가 와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네, 우리 모두 중에 내가 제일 오래 살지도 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걸 어느 정도는 믿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쁜 거가 결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사람들을 독립적인 개체로 가르쳤어요. 뭐 네가 책임을 져야 되고 너는 너고 너는 너고 사회는 사회고 음식은 음식이고 이렇게 독립적인 개체로 가르쳤는데 사실은 음식으로 말하자면 what you eat is what you are라는 말이 있어요. 네가 먹는 게 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당근만 먹으면 너 당근으로 된 사람이고 네가 고기만 먹으면 고기로 된 사람이고 네가 해파리만 먹으면 해파리로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먹는 것 그리고 자기 환경하고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존재예요. 제가 해파리 비유를 자주 쓰는데 물속에 해파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해파리라고 하는 개체 이름으로 불러요. 해파리, 젤리피쉬. 해파리라는 개체 이름으로 부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해파리가 다른 해파리하고 분리될 수 있는 존재일까? 해파리는 바다와 분리될 수 있는 존재일까? 해파리가 있는데 해파리가 반투명인데 거의 투명인데 해파리 안에 거의 물로 차 있잖아요. 그러면 해파리하고 바다는 별개인가? 해파리하고 물이 별개인가? 해파리하고 바다가 별개인가? 해파리에서 물을 쪽 빼버리면 그게 해파리인가? 뭐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근데 해파리 안에 바다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그게 해파리잖아요. 그리고 그 해파리와 다른 해파리는 별개의 존재인가? 아니면 같은 한 개의 영혼을 가진 여러 개의 그 한 영혼의 촉수들인가? 와닿는 거 있지 않으세요? 나는 내가 숨쉬는 이 숨을 10초, 20초 내에 이 방 안에 저기 있는 사람이 그 숨을 들이켜요. 같은 거를 호흡하고 있고 같은 거가 들어왔다가 같은 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내 환경이 더러운데 내가 깨끗할 수가 없는 거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근적자적인가요? 저기 묵 옆에 있으면 시커매지고 빨간 거 옆에 있으면 빨개진다고. 근데 나는 개체라서 빨간 거 옆에 가서 빨간 게 묻었다? 묻었다가 아니거든요. 빨간 거 근처에 있으면은 이게 합쳐서 빨간 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빨개지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공기에 대한 조심,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든지 마스크를 잘 사용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질환자라서 아예 그냥 그 LG 전자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이렇게 모타 달린 거. 다스베이다처럼 하고 다니는 게 다스베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 공기에 대한 조심,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음식에 대한 조심. 왜냐하면 그게 해파리 안에 들어오는 물이거든요. 해파리 안에 꾸정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파리가 무사하겠나? 근데 우리가 건강해서 버티고 있고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 공장 폐수가 들어오는 해파리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들이. 그런데 건강한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먹지 마라, 떡볶이 먹지 말고 소세지 먹지 말고 뭐 부대찌개 먹지 말고 그리고 쓰레기고 그런 거 먹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꺼버린다고. 안 들어요. 이게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강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질병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어떤 거라도 질병이 있어서 조금 그 질병이 만성이고 좀 나를 절망시키고 너무 길고 좀 아프고 힘들고 나를 다운시킨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병은 육체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해방의 구예요. 해방 구역이 아니라 해방의 입구라고요. 해방 포탈인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암이 왔을 때 제가 그걸 알았고, 그래서 이게 나의 해방을 위한 입구, 나의 육체 해방을 위한 문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병명을 들었을 때는 이 터미널 디지즈의 소위 말하는 불치병 두 번째잖아요. 불치병 단골 손님인데 제가 종합 불치병 전문가인데 제가 단골 손님인데 이번에는 그때만큼은 당황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고 한 일주일 동안 슬프고 울기도 하고 뭐 절망하기도 하고 하지요. 했어요. 저도 했는데 처음에 암이다 했을 때만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묘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게 또 무슨 해방을 주시려고 이러나. 무슨 해방.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가 이제 이게 지금 정리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해방이에요. 확실히 해방입니다. 육체적 해방. 나쁜 공기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방을 받는지. 뭐 대한민국이 하나다가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이상은 나쁜 공기를 피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어떻게 그 나쁜 공기들을 피해 가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방법을 알게 되고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방법을 사용하니까 지금 녹화하면서 기침 안 하잖아요. 제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씩 연속 기침을 해가지고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요. 정말.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밤중에
그 집사람이 깨니까 제가 콜록하면 깨서 나오기 때문에 내 방에서 문 잠그고서 기침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이러고서 새벽 4시까지 기침을 하고 있으면 아 이대로 죽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그 육체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이게 나아지는 거, 좀 요 뒤편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육체를 어떻게 다뤄야 나아지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천착을 해서 그 냉정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예민하긴 예민한데 지금 뭐 기침을 하고 있고 그러진 않아요. 좀 체력은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이 내 몸을 맑게 하는 것이며 무엇이 청정자연같이 내 몸이 청정자연과 하나가 돼서, 이제 해파리로 말하자면 옛날에는 꾸정물에서 놀던 해파리가 거기서 탈이 나니까 큰일 났어 하고 해파리가 청정지역 바다로 가가지고 청정지역 바닷물이 얘 안으로 들어오면서 꾸정물에서 상했던 해파리 내장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랄까? 이게 뭐 해방이죠. 육체적 해방이죠. 근데 그 육체적 해방으로 가는 길을 누구만 깨닫냐 하면, 그리고 누구만 그 길의 발걸음을 실행할 용기가 생기냐면 아픈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프지 않으면 자기 생활 습관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담배 안 끊습니다. 안 아픈데 담배 끊는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신적 의지를 가진 분들이에요. 아프지 않으면 끊지 않아요, 중독을. 중독돼 있으면요, 취생몽사. 그저 취한 것처럼 살고 꿈꾸듯이 죽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슉 가는 거죠. 의미를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근데 아픈 사람만 그 취생몽사의 삶에서 각성한 맑은 정신의 삶, 진짜 하루하루가 가치가 매겨지는 그런 삶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육체 해방, 그게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 다음번에는 정신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질병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질문. 아까 대장한테는 되게 많이 데미지 받으셨다고 정신적으로. 네.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게 이제 해방이었고 장점들에 대해서 생각이 들긴 하시겠지만 당시에는 그걸 극복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은 밴딩에 성공하셨지만 아마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는데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마음을 추스르는데 실패한 분들도 있고 건강을 추스르는데 실패해서 악화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질병의 해방으로 이어지기 위한 중간에 뭔가가 이어지는 게 어떤 거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걸 해방으로 나를 계속 지탱할 수 있게 해줄까요? 그 얘기를 이제 정신의 해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끊을까요? 네.